최근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에서도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에너지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9일 테슬라는 세계 3위급 슈퍼컴퓨터를 출범시켰다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인 릭 셰퍼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3억 달러의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출범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로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이 슈퍼컴퓨터는 지금까지 등장한 슈퍼컴퓨터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릭 셰퍼는 엔비디아의 AI 칩인 H100 GPU를 무려 1만 개 이상 장착하고 있으면서 세계 3위의 고성능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테슬라가 주력으로 사용하려는 도조 슈퍼컴퓨터 외에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로 구성되는 별도의 슈퍼컴퓨터를 마련하는 이유를 릭 셰퍼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더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는 컴퓨팅 역량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동시에 테슬라는 AI 훈련에 올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2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엄청난 투자 규모인데요. 과거에 기가팩토리 하나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0억 달러였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AI 훈련을 위한 투자에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가팩토리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이 테슬라 슈퍼컴퓨터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테슬라가 출범시킨 새로운 AI 컴퓨팅 클러스터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고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오펜하이머의 보고서가 인공지능 AI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개발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가 창사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픽 처리 프로세서인 GPU가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훈련이라는 새로운 용도에도 적합하다는 사실이 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에게 밝혀지면서 황금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GPU H100 제품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이 진정한 현실 인공지능 AI 기술의 정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단일 프로그램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컴퓨터 밖으로 나와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차를 움직이면서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복잡계의 세상을 학습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 인공지능의 최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를 인공지능 AI 선두 기업이라고 표현했고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로 위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스위치 한 번의 조작만으로 스스로 주행하는 로보택시로 바꾸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테슬라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8월 25일 내부에서 테스트 중인 완전 자율주행 FSD 버전 12로 주행하는 모습을 직접 생방송으로 찍어 유튜브와 X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믿지 않았고 또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이번 FSD 버전 12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자율주행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엄청난 가능성을 월스트리트도 이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신호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FSD를 직접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비디오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FSD를 훈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인공지능 신경망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관련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학습하며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시켜 나간다는 설명입니다. 45분간의 긴 주행 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핸들에 손을 댄 것은 좌회전 신호에서 차가 직진으로 출발할 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FSD 버전 12는 아직 내부 개발 중으로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FSD 베타 버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6월에 X를 통해서 FSD 버전 12는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버전은 테스트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타 딱지를 뗀다는 것은 더 이상 테스트용이 아니라 정식 버전으로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FSD 버전 12는 운전자가 운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100%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아직까지 이러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이란 신기술에 적합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M 크루즈와 구글 웨이모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한적이지만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된다면 정부 당국으로서도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자율주행 FSD 중국 진출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큰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에서 FSD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현지에서 20명가량의 운영팀을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본사의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100명 규모의 데이터 라벨링 팀이 조직되어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알고리즘 훈련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X가 되기 전 트위터 데이터 센터였던 이곳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목적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위한 범용 인공지능까지 빠른 속도로 개발하기 위해 자체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할 선임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매니저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도 게재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형태의 테슬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인수해서 테슬라만의 방식으로 테슬라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인공지능 개발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의 누적 판매 대수는 400만 대를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약 40만 대의 테슬라 플릿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베타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베타를 떼고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 테슬라의 FSD 판매 커버리지는 40만 대에서 400만 대로 확대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매년 50%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FSD 구독료 수입은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게 라이선스로 FSD를 제공하게 된다면 정말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테슬라 전기차가 각 국가의 도로 상황이나 법률 제도 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대용량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를 대비한 자체 데이터 센터와 다량의 슈퍼컴퓨터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테슬라의 엄청난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투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FSD 매출을 일으키려는 일론 머스크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을 이용한 위챗과 같은 슈퍼앱을 만들려는 것도 로보택시 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발판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 즉 테슬라 생태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8월 28일 야후 파이낸스는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통화송신 라이센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X는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플랫폼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고 이전할 뿐만 아니라
교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해당 자산을 보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리조나, 조지아, 메릴랜드, 미시건, 미주리, 로드 아일랜드 주 등에서 이 라이센스를 획득한 만큼 향후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테슬라 생태계에서 결제를 비롯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반도체 신기술을 쏟아내고 있고 엔비디아의 돌풍에 힘입어 이 기회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을 꿈꾸는 테슬라는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슈퍼컴퓨터 도조를 본격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시설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하겠다는 테슬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본격 개발이 발표되며 업계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본격 생산할 예정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전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AI 데이에서 자체 개발한 D1 칩을 선보였는데요. 자율주행에 특화된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D1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대표주자 A100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D1 칩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칩보다도 2배 이상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 때 기성품이 없어서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이미 모든 부품을 스스로 만들었던 노하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친환경적인 리튬 정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이 되면 기존 업체들보다 30% 저렴한 비용에 친환경적으로 리튬을 정제해서 원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접용접을 없애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 캐스팅을 통해 용접 로봇의 70%를 없애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제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기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부터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고의 수직 통합 기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정신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컴퓨터와 관련해서도 수직 통합을 이루었는데요. 각 차량의 내부에서 직접 추론을 하는 엣지 컴퓨팅의 경우 하드웨어 1.0에서는 모빌 아이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자 하드웨어 2.0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했는데요. 이후 테슬라는 계속해서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드웨어 3.0부터는 스스로 칩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 3.0 때부터 엔비디아와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진보된 하드웨어 4.0은 새로운 유형의 모델 3와 사이버 트럭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 4.0을 넘어 5.0이 되면 인간보다도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추론을 하는 각 차량의 자율주행 컴퓨터를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바로 도조 슈퍼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라는 선생님이 각 차량이 수집한 엄청난 양의 도로주행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 최적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테슬라 차량은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 한 대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서 도조 슈퍼컴퓨터로 정보를 보내면 도조 슈퍼컴퓨터가 수많은 연산을 통해서 자율주행 FSD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모든 테슬라 차량으로 업그레이드된 FSD를 OTA를 통해 업데이트하면 모든 차량이 똑똑해지는 엄청난 시스템이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입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 한 대가 똑똑해지면 모든 차가 똑똑해지는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테슬라 도조 슈퍼컴퓨터의 본격적 생산은 이제 자율주행을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똑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D1 칩이라는 핵심 프로세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놀라운 칩인데요. 이 칩을 25개 모아서 한 단위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트레이닝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닝 타일을 6개 쌓은 다음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면 시스템 트레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레이 2개와 컴파일러 그리고 전원을 합치게 되면 하나의 캐비넷을 만들게 되는데요. 캐비넷 10개를 모아 하나의 엑사팟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엑사팟이 도조 슈퍼컴퓨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레이와 캐비닛이 계속해서 추가될수록 슈퍼컴퓨터 엑사팟의 성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최종 슈퍼컴퓨터 도조 1 엑사팟의 연산력은 1.1 엑사플롭스입니다. 초당 100경번의 연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연산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슈퍼컴퓨터 컴퓨팅 계획을 보면요. 2023년 7월에 도조 슈퍼컴퓨터를 본격 생산하고요. 약 6개월 후인 2024년에 슈퍼컴퓨터 컴퓨팅 능력으로 세계 5위 수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4년 10월에는 100 엑사플롭스라는 어메이징한 컴퓨팅 파워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지금으로부터 16개월 후에 100배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 되려면 엔비디아 A100 GPU 30만 개를 합쳐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테슬라의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테슬라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계획의 절반만 달성한다고 해도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들의 인공지능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업에게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 인텔과도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계획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 미래가 그려질 정도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목표한 100 엑사플롭스 능력을 내년 말까지 갖추게 된다면 현재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는 챗 GPT를 훈련시키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억 개에서 200억 개 수준의 파라미터는 한두 시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많은 테크 기업들이 테슬라의 반도체 칩을 구매할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